자, 마스터즈 리그 유리막 코팅제에 참가할 선수들이 다 도착했습니다. 얘 때문에 좀 늦었어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제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포함이 안 된 제품들도 있지만 일단은 1차로 요 제품들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할게요. 자, 앞서 봤었던 유리막 코팅제들을 테스트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유리막 코팅 굉장히 말이 많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딴 시간들을 잠깐 좀 말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유리막 코팅, 참 글 못 쓴다 항상 그렇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 자체가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유리막 코팅. 왠지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차가 있는데, 차 표면이 막 유리 같이 막 반짝반짝한 걸로 어느 정도의 막을 막 이렇게 막 형성하면서 코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진 용어가 되는 거지. 그죠? 왠지 유리막 코팅했다 그러면 느낌이 뭔가 차에 엄청난 코팅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 말 자체가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자, 유리막 코팅이 뭐냐? 엄밀히 말하면 유리막 코팅이라기보다는 실리카 코팅 혹은 규소 코팅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얘들이 주 성분이에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얘 주 성분이에요. 그러면 규소라고 할게요. 규소. 이산화 규소 막 그런 말 쓰죠. 이산화 규소입니다. 얘들은 지구상에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구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주로 모래 주 성분도 규소죠. 그리고 우리 흔히 예전에는 그냥 막 썼는데 요즘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석면 이런 거죠. 석면 이런 데도 들어있고요. 반도체에도 쓰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왜 이 코팅제 이름을 모래 코팅, 석면 코팅 이렇게 안 부르고 유리막 코팅이라 했느냐? 느낌이 좋잖아, 그죠? 유리막 코팅이라고 하면 왠지 뭔가 반짝반짝할 것 같고 뭔가 유리처럼 이제 단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유리막 코팅이라고 한 겁니다. 실제 유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용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또 첫 번째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뭐냐? 9H 경도가 9H다. 이 기준이 뭐냐 이거지. H는 그냥 그겁니다. 그냥 하드, 딱딱하다. 이 정도로 딱딱하다. 이런 의미인데 경도도 흑연 경도, 흔히 말하는 연필 경도라는 게 있고요. 우리 연필 보면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사비 연필, 2B 연필, H, 2H, 4H 요 경도입니다. 그 다음에 모스 경도라는 게 있죠. 다이아몬드가 10H다. 유리막 코팅제에서 말하는 경도는 연필 경도입니다. 대부분 도장면이나 필름이나 도장면 같은 그런 걸 테스트할 때 경도는 모스 경도를 안 쓰고요. 그냥 흔히 말하는 연필 경도입니다. 연필 경도.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자, 모스 경도 다이아가 10H야. 그러면 유리막 코팅이 9H야.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응? 우리의 유리막 코팅은 다이아몬드에 버금가는 그런 경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와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연필 경도랑 다이아몬드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 모수 경도로 치면 일반 우리가 생각 유리 있죠. 실제 유리도 있죠. 유리는 일반 경도로 치면 5H 정도 됩니다. 모수 경도로 치면 5H 정도가 되고요. 유리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석영 유리, 요 석영이란 말도 또 유리막 코팅 판매하시는 많이 쓰죠. 우리 석영이 많이 들어가 있다. 왜냐? 일반 유리보다 석영 유리가 더 단단해요. 경도가 좀 더 높습니다. 석영 유리는 뭐 한 7H 정도 됩니다. 석영 유리가 우리 어디 쓰냐면 우리 시계 있죠. 시계. 고급 시계들 보면 이렇게 석영 유리로 시계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유리 부분에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습니다. 잘 긁혀도 티가 잘 안 나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석영 유리라는 말을 쓰면 왠지 또 유리막 코팅이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장난인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단어 하나를 씀으로써 차에 뭔가 코팅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고, 유리라는 반짝반짝한 느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뭘 좋아한다? 작고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 그게 뭐죠? 다이아몬드. 여기서 또 9H란 말을 또 갖다 썼다? 경도의 기준이 다른데, 이거는 모스 경도죠. 모스 경도와 연필 경도의 측정 방식 자체가 다른데 요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오해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뭐 그렇다 칩시다. 자,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진짜로 연필 경도로 9H가 나오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오늘은 주저리 뭐 의식의 흐름에 따라 말을 계속 할 겁니다. 뭐 틀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도 9H다. 이따 칩시다. 자,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1번 도장 이따 칩시다. 철판이 있겠죠. 그 위에 뭐가 있죠? 베이스 코트. 흔히 우리 뭐 프라이머라고 하는 베이스 코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코트가 있겠죠. 색상, 빨간색 차면 빨간색이 칠해져 있을 것이고, 빨간색 차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차예요. 빨간색 차. 그 위에 클리어, 투명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도장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체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어디다 적어야 되지? 여기 적을게요. 150 마이크로미터나 200 마이크로미터 사이입니다. 일반 순정 출고 도장 같은 경우는 물론 더 두껍게 칠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도장이란 건 무조건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 정도 사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크로미터가 어느 정도냐, 이게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m예요. 우리 100만 분의 1m. 이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 100만 분의 1m, 1000분의 1 mm입니다. 우리 1mm 있죠? 1mm. 1mm를 1000등분 했을 때 한 단위, 그게 마이크로미터예요. 뭐 미크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마이크로미터, 미크론, 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 A4지
예, A4지가 있죠. 지금 옆에 A4지 한 장쯤은 다 있을 겁니다. 요 A4지 두께가 100미크론이에요. 100미크론. 그리고 뭐 방진 매트 이런 거 있죠. 방진 매트 위에 알루미늄이 이렇게 올라가죠. 알루미늄 잘 보이시나요? 요 알루미늄 빛이 딱 때리는 알루미늄 있죠. 엄청 얇죠. 이게 100미크론짜리 알루미늄입니다. 100짜리 흔히 뭐 알루미늄 얼마짜리 썼니? 뭐 100짜리 뭐 50짜리 썼다. 100미크론짜리 알루미늄이에요. 이, 이 정도가 100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이 정도가 100미크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유리막 코팅을 올렸다 칩시다. 유리막 코팅 올리면 과연 어느 정도 두께로 올라가는 것인가? 뭐 주장하는 제조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0.5 미크론에서 뭐 많이 올라간다 하면 3미크론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 올리면 오케이 3미크론 올라갔다 칩시다. 3미크론은 이 A4 용지에 이 용지를 천등분을 해서 3장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과연 그게 경도가 뭐 9H든 뭐 더 있다 뭐 했을 때도 의미가 있는 수준이냐? 에?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 얇게 올라간 거를 뭐 경도를 측정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9H, 10H는 다이아몬드니까 우리가 9H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하네.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장은 이렇고 코팅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계속 뭐 막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스크래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유리막 코팅을 싹 올렸어, 그죠? 올렸는데 뭐 9H 올렸다 칩시다.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느냐? 발생합니다. 일반 도장면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 느낌은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조금 덜 합니다. 약간 덜 발생해요. 그렇다고 뭐 스크래치 하나도 발생 안 한다. 뭐 자동 세차에는 넣었는데 스크래치 발생 안 합니까?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크래치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이 느낌이에요. 자, 뭔가 도장면에 코팅을 싹 올렸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스크래치들 있죠. 뭐 깊은 것도 있고 뭐 얕은 것도 있고 엄청 깊은 것도 있고 그러면 왠지 여기에 이렇게 코팅을 올리면 이게 안 보일 것 같죠. 물론 뭐 굉장히 미세한 것들은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보면 스크래치가 더 깊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유리막 코팅을 한다고 해서 스크래치들을 가릴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 하기 전에는 세차 같은 경우는 바로 유리막 코팅하면 돼요. 근데 중고차들 흔히 뭐 스월 마크라든지 뭐 스크래치가 좀 있다, 얕은 거라도 그러면 광택 작업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광택 작업을 안 한 상태에서 유리막 코팅 올린다? 그럼 안 올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올리지 마세요. 안 올리는 게 낫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유리막 코팅이 오케이 뭐 9H라는 용어로 쓰고 유리막이라는 용어로 쓰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죠. 그런데 왜 욕을 먹을까? 왜 유리막 코팅 사람들이 왠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유리막 코팅 사기야. 사기는 아닙니다만 초창기에 유리막 코팅들의
문제점들과 플러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왜 유리막 코팅 욕을 먹냐 이거지. 예? 자, 완전히 탁 오픈해서 얘기를 드리면, 어디 있냐? 오케이. 자, 여기 차가 있습니다. 자, 차가 이거 설명드리고 차를 샀어. 자, 요런 차가 있어요. 그랜저 HG, 검정색 차량, 같은 연식의 똑같은 차량이 있습니다. 자, 차 A는 광택과 그냥 일반 뭐 왁스 발랐다 할게요. 왁스를 바른 상태고요. B라는 차량은 광택과 유리막 코팅을 올렸다 칩시다. 이 두 차량이 딱 이제 길거리를 다니거나 나왔을 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물론 차 한 대 가지고 본넷을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왁스만 올리고 이쪽 유리막 올렸다. 그러면 약간 티가 날까 말까? 그런데 차 한 대 한 대 따로따로 올렸죠. 절대 구분 못합니다. 제가 봐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유리막 올렸네? 안 올렸네?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유리막 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물론 뭐 왁스를 바른 차 같은 경우에는 탈취 작업 해버리면 확인이 되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개념이 잘 없었죠. 그냥 깨끗하네. 뭐 물 뿌리니까 비딩 다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장난은 흔히 말하는 업자분들이 장난을 좀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진 거지. 유리막 코팅 올리니까 얼마 안 가더라. 왁스나 별 차이 없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신차입니다. 신차. 자, 신차. 자, 새 차가 딱 새 차 뽑았어. 기분 좋지, 그죠? 굉장히 기분 좋다고. 자, 차주. 그 다음에 뭐 차를 판매하셨던 뭐 영업하셨던 영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한 샵이 있겠죠. 자, 영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매해 주셔서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유리막 코팅 100만원짜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광택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광택은 뭐 나중에 또 드릴 말씀이지만 신차를 광택 낸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광택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된 차를 신차 수준으로 광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광택이에요. 그런데 신차에 광택 낸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자, 100만원짜리 해줄게. 차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샵에 맡겨요, 차를. 그러면 영면이 100만원 주고 샵은 100만원 받고 뭐 약을 50만원짜리 쓰든지 30만원짜리 쓰든지 그 자기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샵에도 막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이윤 없는데 문제는 차가 작업을 하고 다시 차주한테 가죠. 이때 유리막 코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막도 참 이게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좀 줄이려다 보니까 뭐 중구난방식으로 됐는데, 유리막 코팅은 원래는 유리막은 진수입니다. 진수. 근데 유리막 코팅 테스트 하면서 뭐 발수력 하죠. 그럼 발수제를 넣은 거예요. 발수제를 넣으면 돼. 우리 왁스도 뭐 비왁스나 뭐 카나우바 왁스나 다 왁스도 기본적으로 친수예요. 근데 발수를 느낌을 내기 위해서 발수제를 넣은 겁니다. 발수제를. 자, 발수제 왜 넣느냐?
사람들은 뭔가 반짝반짝하고 작은 걸 좋아한다. 그래서 발수제를 넣는 거예요. 자, 뭔 얘기하다 그랬지? 어쨌든 확인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장난 아닌 장난을 많이 쳤었죠. 요즘에도 신차 패키지 뭐 이래가지고 뭐 유리막 코팅, 뭐 썬팅 뭐 이런 거 하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경로를 가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죠. 차주도 몇 년 동안 차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뭐 파시는 분들도 뭐 다음에 또 차주분이 차를 사주면 좋은 거고, 뭐 그거는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요.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경로다. 근데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막 코팅이란 게 점점 발전을 해요. 예전에 초창기 나온 유리막 코팅은 솔직히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괜찮은 코팅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도 뭐 세대를 굳이 뭐 나누자면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유리막 코팅의 그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실리카입니다. 실리카, 규소. 그 실리카를 상온에서 경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온 경화하려면 뭐 몇백도, 뭐 몇천도 이렇게 끌어올려서 열 경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동차 도장면에서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 실리카를 규소를 어딘가에 녹여야 돼. 그게 어떤 식으로 뭘 가지고 녹였느냐, 그걸 가지고 유리막 코팅의 세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초창기 유리막 코팅이 나올 때는 이제 석유계 석유계 유기용제로 규소 분말을 녹여 그 다음에 차에다가 발라 그 다음에 경화를 시키는 거죠. 이거의 단점,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 경화되기 전까지 물도 닿으면 안 되고, 차를 뭐 운행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석유계 유기용제 카톡이 왔네요. 자, 석유계 유기용제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카톡이 또 왔네. 잠깐만요. 자, 그래,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뭘 했냐? 알코올에 이걸 타서 녹인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 휘발성이 좋죠. 조금 빨리 경화가 됩니다. 그런데 1세대 유리막, 2세대 유리막의 가장 큰 단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죠. 딱딱해. 너무 딱딱한 거지. 자, 도장면은 물론 딱딱하지만 그 개념 자체가, 도장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성과 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말랑말랑한 거지. 우리가 뭐 차가 누가 이제 뭐 문콕이 생겼다. 자, 문에 문콕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도장면이 완전히 딱딱한, 페인트가 완전히 딱딱한 상태다. 그러면 바로 깨져야죠, 도장이. 그죠? 근데 살짝 움푹 들어가죠. 이렇게 철판에 따라서, 철판과 함께 들어간 거를 나중에 덴트로 이렇게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페인트도 어느 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일이 더 딱딱한 거야. 그래서 뭐 어떤 살짝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수축에 따라서 박리가 됩니다. 박리, 이게 벗겨진다는 얘기지. 껍데기가 삭삭삭 벗겨지는 거야. 자, 이게 너무 딱딱해서 박리가 돼. 껍데기 벗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세대가 나옵니다. 3세대 유리막 코팅은 이런 용매를, 증류수를 사용합니다. 뭐 DI 워터, 뭐
디아이온 뭐 하여튼 뭐 증류수를 사용해요. 얘들의 장점은 뭐 냄새가 거의 없어요. 냄새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뭐 증발도 빠르고요. 너무 딱딱하지는 박리 현상도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케미칼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뭐 예전에 초창기 유리막, 초창기 유리 옛날 유리막 써봤는데 뭐 좀 깨지고 일어나고 안 좋더라. 옛날 거라서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것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좋아요. 근데 규소를, 물론 이것도 규소가 베이스죠. 규소가 베이스인데 약간 말랑말랑하게 하고, 잠깐 흔들리네. 약간 말랑말랑하게 하고 내구성도 좀 증가하고 하기 위해서 넣는 케미칼들 있죠.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르고 이게 기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하냐? 아니, 알 필요 없죠. 알 필요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 과연 유리막 코팅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냐?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거지. 자, 그러면 볼게요. 오늘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주저리 얘기가 많았는데, 결론은 마지막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친구들 물어봅니다. 야, 그럼 왁스랑 유리막이랑 뭐가 다르고 어떻게 다른 건데? 물어보는 거죠. 자,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자, 지속 기간. 왁스는 뭐 1개월, 2개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물론 더 오래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리막은 6개월에서 1년 보시면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매일 또는 매주 세차를 하신다. 난 매주 세차를 해. 그러면 유리막 코팅이 꼭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왁스만 바르고 차를 관리해도 충분히 차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성. 자, 왁스는 뭐 아시다시피 차에 바르고 뭐 시간 지나 왁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닦아내면 끝. 근데 유리막 코팅은 몇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져야지 정상적인 작업 혹은 뭐 잘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왁스는 대충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유리막 코팅은 일단 1번 도장면의 온도, 2번 물기, 도장 상태는 기본적으로 스크래치가 없어야 되고요. 탈지가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 말합니다. 요런 것, 이건 또 유리막 코팅제 바르는 법에서 뭐 다시 설명, 이것만 해도 굉장히 또 내용이 기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 얘는 왁스랑 유리막은 기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왁스를 했어요. 왁스는 광택, 물론 비딩도 있고 쉬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왁스는 그래도 광택입니다. 목적이 왁스의 목적은 차를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보호하는 거 없다는 건 아닙니다.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광택입니다. 그런데 유리막 코팅의 목적은 광택이 아니에요. 물론 좀 더 깨끗해지겠지. 유리막 코팅 올리기 위해서는 표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깨끗해지는 건 맞는데, 유리막 코팅의 가장 큰 목적은 방호 능력입니다. 방호. 오염물을 방지한다.
도장면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산화 방지. 뭐 흰색 차 같은 경우에는 유리막 코팅 올려 놓으면 황변이 조금 더 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래. 방호 능력이 뭔데? 뭐냐고 이게. 유리막 코팅을 차에다 올리잖아요. 차에다 올린다. 그러면 가장 큰 장점, 세차하기가 쉽습니다. 세차하기가 쉽고요. 뭐가 도장면에 이게 잘 안 붙어. 잘 안 붙어요. 뭐 그런 질문들 하시죠. 유리막 코팅을 올리고 나서 그 위에 고체 왁스를 올려도 되느냐? 일반 도장면에 고체 왁스를 올리는 것과 유리막 코팅을 올린 다음에 고체 왁스 올리면 내구성이 차이가 납니다. 유리막 코팅 위에 올라가 있는 고체 왁스는 금방 날아가요. 금방 떨어지고 금방 씻겨 버립니다. 그 말이 뭐냐? 뭐가 잘 안 붙어 도장면에. 그리고 유리막 코팅제를 이렇게 발라 놓으면 예를 들어서 휠 있죠. 우리 휠이 분진 같은 게 생기죠. 휠에도 유리막 코팅제 바르세요. 그러면 분진이 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세차하기도 편해요.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유리막. 이게 다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물때 같은 것도 잘 안 생기고요. 생긴다 한들 잘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왁스 유리막을 비교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마스터즈 리그 하면서 이제 9가지 유리막 코팅제를 비교할 건데, 물론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넣어서 비교는 해드리겠지만 유리막 코팅의 가장 큰 목적은 방호 능력입니다. 방호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차가 세차를 잘 안 해도 덜 더러워 보여요. 그리고 세차하기도 편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계속 뭐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앞에 뭐 주저리 뭐 얘기가 많았죠. 뭐 경도가 어쩌니, 뭐 유리막이 성분이 어쩌니. 하지만 그런 거 부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적은 이런 것이다. 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뭐 따로 뭐 대본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말이 꼬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유리막 코팅제를 도장면에 어떻게 도포를 하는지 바로 그 마스터즈 바로 시작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